네, 안녕하세요. 배려윤리에 대해서 발표할 윤리교육과 18학번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배려윤리의 대표적 학자인 캐럴 길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리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건은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무남 동녀로 태어나 자랐으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초의 여성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또한 학교 내 여성학센터를 설립하는 데도 공헌하였고 1996년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중 한 사람으로 타임즈에 실렸다고도 합니다. 또한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을 저술하여 당시 콜버그의 이론을 비판하여 배려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길리건은 여성이 도덕성 수준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고 도덕성 발달의 단계가 더 낮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는데요. 여성의 도덕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입장을 취한 프로이트, 에릭슨의 견해를 보면 프로이트는 여성이 가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심이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고, 에릭슨은 어머니와 가족들과의 분리를 발달 과제로 제시하여 여성이 이러한 척도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여성의 도덕성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콜버그가 보편적인 계열로 제시하는 도덕성 발달 6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않고 3단계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콜버그의 이론은 남성 사고에 더 적절해 정의 윤리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건은 이러한 이론들의 체제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여성은 열등한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길리건은 소년, 소녀들과의 면접에 기초해 도덕적 사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배려윤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길리건의 이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서인 다른 목소리로의 부분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해석에 하나의 방식만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버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석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간 경험에 대한 더욱 발전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프로이트, 콜버그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것이며 발달도 달리 묘사될 것이다. 여성들이 도덕 문제를 남성들과 다르게 구성한다는 사실이 콜버그 체제에서 여성들의 도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길리건의 이론은 반남성적 문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길리건이 남성과 여성 목소리 간의 대조를 두는 것은 양성에 대한 일반어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고방식의 특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 해서 다른 목소리를 주로 콜버그의 이론과 대조하며 다른 목소리가 지닌 도덕 판단에 관한 발달 이론의 윤곽을 밝힙니다. 길리건이 주장하는 다른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 알아보기 위해 배려윤리와 정의윤리의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건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자아감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어머니와 비슷한 존재로 경험하면서 애착을 통한 여성성을 얻게 되고 윤리 문제는 관계 내의 문제이며 해결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고 관계적 용어로서의 정치성을 가집니다. 반면 소녀는 자신을 어머니와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그들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려 윤리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정의 윤리에서는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와 공정성이 도덕 발달에 중심적으로 작용합니다. 길리건이 말하는 두 가지의 목소리,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저서에서 하인츠 딜레마에 대한 소녀 에이미와 소녀 제이크의 반응에 대해 분석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길리건은 가정환경과 성적이 비슷한 11세의 소녀 제이크 에이미에게 콜버그가 했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미는 이 딜레마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해 재산권이나 법이 아닌 약을 훔치는 행위가
부인에게 미칠 영향, 하인스가 감옥에 가면 부인을 돌보지 못해 병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이미는 세계를 인간관계의 그물망으로 보고 약사의 잘못은 타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보다는 약사를 설득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소년 제이크는 이러한 딜레마를 수학 문제로 간주하여 생명 존중이 재산권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에 약을 훔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길리건은 남성이 도덕 법칙에 의해 판단을 내린다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따라서 여성의 도덕성은 열등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듯 길리건은 콜버그의 정의윤리는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마치 그것이 남녀 모두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이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평가받는 잘못이 있었음을 비판했고, 따라서 도덕성의 다른 목소리, 즉 여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도덕성을 온전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길리건의 이러한 이론은 콜버그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도덕적 추론에는 하나의 차원만이 있다는 관념을 깨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 길리건의 배려윤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